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블루라이트 차단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시중에 지금 블루라이트 화장품들이 상당히 많이 출시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블루라이트가 어떻게 차단되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정말 어디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블루라이트가 왜 갑작스럽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됐을까요? 이 블루라이트는요, 우리가 자외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태양광이 있습니다. 태양광에는 우리가 지금 사물을 쳐다보게 되는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 빨주노초 파남보에 가시광선이 있고, 그 가시광선에서 빨간색의 바깥쪽, 적외적, 그러니까 적외선, 그리고 보라색의 바깥쪽,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이 적외선부터 자외선으로 갈 때 점점점 파장은 짧아지고 강도는 세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파란색과 보라색의 영역이 자외선과 상당히 가깝게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자외선은 또 크게 우리가 UVA, UVB, UVC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UVC는 지상에 거의 안 떨어진다고 했고, UVA와 UVB가 우리 지상에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 UVA는 약하지만 많이 들어오고 우리 피부에 노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블루라이트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우리가 늘 핸드폰도 보고요, TV도 보고요, 모니터도 보고요. 자, 이런 데서 청색광이 나온다고 하죠. 그 청색광이 블루라이트니까 청색광이 실제로 눈에 들어왔을 때 눈의 피로도가 증가하게 되고 망막에 손상을 줘서 시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의 문제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안과 영역에서는 이 청색광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되어 있어서 이 청색광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렌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블루라이트가 눈에만 영향을 미친다고만 생각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런 모니터라든지 TV라든지 핸드폰을 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실제로 우리 피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파장대가 대부분 452나노 파장과 456나노 파장대가 주로 나오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연구는 자외선 영역에 주로 포커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 차단을 하고 이런 부분들 노화를 예방하고 하는데 전부 다 자외선 차단제가 나와 있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가시광선이 실제로 많은 양이 노출됐을 때 피부의 색을 좀 바꾸게 만들고 노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는 보고가 하나 둘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시광선 중에서 파란색 영역은 좀 더 강한 자외선에 가까운 영역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에 대한 연구들이 하나 둘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블루라이트 차단 화장품이라고 하는 이 화장품이 지금 아직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식약처에서도 이런 기준을 아직까지 제시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검사를 통해서 블루라이트가 차단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블루라이트 차단 화장품이 실제로 그게 정말로 그런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아모레퍼시픽 R&D 센터에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최근에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청색광 452 또는 456을 커버할 수 있는 450에서 460대의 파장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때의 파장은 실제로 피부에 조사를 해보니까 피부의 색이 살짝 검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UVA를 차단하는 지수의 방식과 흡사한 패턴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즉, 이 블루라이트 차단을 해주는 영역의 제품을 발랐을 때와 바르지 않았을 때 이 색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한 것을 최근에 발표를 했고요.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처음에 미세먼지가 나왔을 때 다 우리 제품들이 미세먼지 차단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이 제시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근거가 희박하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과대 광고다라고 하는 걸로 식약처에서 결론을 짓고 2018년 3월에 미세먼지 차단에 대한 그런 기준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그 기준을 통과한 제품들만이 미세먼지 차단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이 블루라이트 차단도 아직까지는 실제로 제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블루라이트를 차단한다고 하는 그 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블루라이트가 차단된다고 맹신해서는 곤란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방향들이 되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실제로 어느 누구나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들을 의구심을 냈고 그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 둘 연구를 하면서 실제로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들이 하나 둘 제품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규제, 규범들이 이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 블루라이트 차단 화장품에 대한 기준도 곧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블루라이트는 실제로 눈에도 영향을 주고 피부에도 노화에 하는 부분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블루라이트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제로 좀 더 많은 연구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비자는 너무 많은 정보가 지금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게 옳고 그른지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블루라이트 차단 화장품도 바로 그러한 영역 중에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곧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은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고 현명하게 제품을 구매하고 결정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